안녕하세요. 언남고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나마 작게 수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우리 학교 경향이랑 시험 분석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원과 시대인지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설명에는 언남고 교과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죠. 그 내용에 대한 부교재 분석까지 나가고요. 그리고 학습 전략, 뒷부분에는 제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예비고2 친구들은 참 아쉽게도 처음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참고할 수 있긴 하지만 모두 다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천재 김종철 교과서를 써가지고 대치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정말 드물었죠. 다행히 2학년 교과서는 그래도 조금 대표적인 교과서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는 문학으로 그리고 2학기는 문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문학 교과서의 경우는 천재정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는 지금 천재정 교과서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이 작품들이 예전에 우리 언남고 지학 교과서일 때도 똑같이 시험범위였던 지문들이에요. 생각보다 많진 않죠. 겹치는 지문은 크게 3지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간 하늘색으로 음영 쳐져 있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지문들은 이번 개정 교과서에 처음으로 수록된 지문들이라 어느 교과서에서도 그전에 수록되지 않았던 지문들입니다. 자, 종합하면요. 노란색은 이전의 중복, 하늘색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지만 표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지문들은 천재정, 지학정, 신사고 등등 다른 교과서에선 이미 누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학년 됐을 때 아예 기출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국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출문제는 훈련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작년에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한번 수업 시간이 진행되면서 우리 언남고 관련해서 기출문제도 한번 쫙 풀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전국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여러분 학교와 가장 유사한 문제로 풀려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예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타학교 기출문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변형해서 우리 학교와 비슷한 문제로 연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작품들을 보실 텐데요. 자, 우선 화면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25년도 문학 워크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25년도 독서 워크북입니다. 자, 23년도 문학 워크북과 또 이제 예전에 23년도 엄매 워크북까지 이미지로 대체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학년 때는 낱장으로 프린트가 배부되어서 시험 범위를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언남고의 경우에는 2학년은 아예 워크북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한 권씩 책이 배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요, 보통 한 학기 정도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교재 구성은 A, B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A 파트가 약 80쪽 정도, B 파트도 약 80에서 70쪽 정도로요. 합하면 160쪽 정도가 1학기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말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적어보니까 꽤 되네요. 교과서는 20작품 정도가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 프린트가 또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지문이 보일 텐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시험 범위와 겹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언남고 특징이 뭐였냐면요. 1학년도 고3처럼 2학년도 고3처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학년도 수특 지문이 수록 범위고요. 2학년도 수특 지문이 수록 범위가 되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겹치는 경우가 때때로 나옵니다. 당연히 외부 지문의 경우에도 약간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1학년은요, 아무리 많아도 시험 그 페이지가요, 적으면 8쪽, 많으면 12쪽까지가 최대 범위거든요. 최대 장수거든요. 그런데 2학년은요, 1년 내내 약 16쪽이 프린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지만 8장을 받게 될 거예요. 확실히 1학년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읽어내야 될 텍스트의 분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평소에 글을 천천히 읽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요. 2학년 되기 전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단련하고 훈련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는 그냥 길이의 분량 정도만 체감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자, 24년도 문제고요. 25년도 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이렇게 시험지가 다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너무 길어서 지금 잘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25년 문제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쪽 다단을 다 한 문제가 채울 정도로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는 게요. 1학년 때 이미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 시험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보기형 외부 지문이 적어도 4편에서 5편.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형 외부 지문이요. 한 시험에만 보통은 3세트에서 4세트는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 하나당 한 지문이니까요. 보통 15편 이상이 외부 지문으로 간접 연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가부터 마까지의 결합구조 기억하시죠? 밑줄친 기역부터 비읍 시옷까지, 밑줄친 A부터 FG까지 굉장히 밑줄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또 보기 1, 2 결합구조가 1학년보다 2학년이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페이지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길이도 늘어날 거예요. 이런 와중에 문제는 약 3문제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잖아요. 2학년은요, 매번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 보다 확장이 되는데요. 작품이 소설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문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특히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페이지가 프린트가 아주 많은 그런 지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가 시험 기간 대비해서 소설 전문까지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유지해서 들어가야지 첫 시험에서 1학년 때만큼만 준비하게 되면 확실히 빈틈이 생길 거예요. 말하자면 이 3문제가 늘어난 게 여러분 체감상 진짜 3문제가 아니라 대여섯 문제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기간을 대비해 주셔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언남고는 국어가 매번 전 객관식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험 일정도 유지가 될 거예요. 국어가 맨 마지막 뒤에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 암기형 과목들을 먼저 어느 정도 처리하고 나서 뒷부분에 국어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뒷부분에 오히려 국어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국어를 앞서서 한 2주 정도 먼저 1차 완료를 끝낸 뒤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비는 텀에는 암기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꼭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험 주간 그 주말에는 약속한 대로 보강을 하고 그때 보강 때 2차 복습을 돌리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 만나서 다시 한번 3차 복습을 돌리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양을 처리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나눠서 3분의 1 정도씩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면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언남고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초반 진도와 후반 진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초반 진도라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우리 학교 특성이 아까 워크북이 배부가 된다 그랬죠? 워크북 자체가 A 파트, B 파트로 나뉘어져 있을 거고요. 진도를 A1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A 파트 1, B 파트 1 이렇게 해서 맞물리는 느낌으로 범위가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이 초반 진도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그리고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플러스 교과서 뒤에 붙어있는 학습활동이 대부분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자잘자잘한 학습활동들 학교에서 진도를 아직 안 나왔다 그래도 주요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학습활동부터 먼저 끊어주기 시작하고요. 중반부, 후반부가 됐을 때는 이 워크북의 A 파트, B 파트 진도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추가 외부 지문들 그리고 뒤에 나가서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그 소설 전문들 있죠. 소설 전문들을 매우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판까지는요. 우리 고전 시가가 많은 시험 범위로 들어갈 텐데 갈래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용어, 어휘까지 현대어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될 텐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초반 진도 작품들은 조금 난도를 낮게 내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막판에 몰아쳐주는 그런 지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지문들이 상대적으로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뒤에 밀리는 파트를 손 놓게 되면 확실히 고난도 파트에서 여러분이 감점이 많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1등급은 물 건너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뒷파트에 밀리지 않고 그 뒷파트에 고전 시가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어 풀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거라는 점 제가 이야기하는 지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1학년 때보다 등급 컷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일 텐데요. 이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2학년들은 1등급이 4%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내신 5등급제에서는요, 등급 컷을요, 1등급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1학년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와 약간 비슷한 정도? 그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문법입니다. 자, 우리 언남고는요, 최근 2년 동안은 문법을 다 3학년에서만 다뤘고요. 그리고 독서를 2학기 기말로, 2학기 중간으로 시험 범위를 했는데요.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문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비슷했던 유형이 23년도 정도인데요. 그때 아주 충격적인 등급 컷이 나왔어요. 문제가 우선 너무 어려웠고요. 범위도 정말 많았는데다가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누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말도 안 되는 평균 점수가 38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 컷이 73점.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비도 열심히 안 한 친구들도 많았죠. 물론 하는 친구도 있지만 2학기 중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내신을 많이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중상위권 친구들만 바짝 공부를 하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이 완전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평균의 격차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특징적인 시험이 2023년도 2학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신 5등급제는요. 아직 우리 선배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2학년 다니면서 내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요. 확 손을 놓아버리면 3학년 됐을 때 진짜 피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균 점수 38점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2학기 조금 더 탄탄하게 대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줘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 들어오자마자 시험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서바이벌 테스트라 그래서 우리 학교 유형과 가장 흡사한 유형을 여러분이 시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내로 해결할 수 있게 서바이벌 테스트를 재구성한 리바이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제 수업의 강점이자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당일에 수업에서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 진도와 맞춰서 복습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바이벌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문항별 분석 자료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자, 매주 우리 성적 우수자를 비롯해서 과제 우수자에게는요, 조그만 선물이 나가는 거 알고 있을 텐데요. 그거 외에도 선생님 저는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친구는 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1대1로 피드백도 전달하고 있고요. 공부를 이제 혼자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부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목소리 내기 힘들어도 조금 용기 내서 저에게 다가와 준다면 제가 이제 그 손 놓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언남고에 대해서 나가는 수업 정리 자료와 총 필기 자료, 그리고 직전 보강 최종 자료.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자부할 수 있는 게 이 직전 보강 최종 자료인데요. 저는 시험 전날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시험 전전주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3번 정도는 직보 자료를 나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 효과가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 교재는요. 여러분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로 해서 언제나 국어와 만남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워크북은 매주 한 권에서 정말 많으면 2권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자, 표지에 S라고 적혀 있는 것이 서바이벌 테스트,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 빈틈없는 정리 자료라고 해서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우리 학교의 경우에 외부 지문을 따로 정리한 추가 자료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조금 더 긴밀하게 만나려고 홈페이지도 제작했고요. 카카오 채널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윤현지 내일 국어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 채널이 뜰 겁니다. 친구 추가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구글에다가 윤현지 국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뜰 거예요. 지금 재원생인 경우에는 언제든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요. 공지사항이나 시간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년에 1등급 전체 19명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진 않았고요.
가장 많은 1등급이 배출되었던 때는 19명 중에 18명까지 우리 반에서 배출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게 배출되었을 때가 19명 중에 15명 정도니까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반에서 1등급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타 학원을 비롯해서 전체 과목에서도 우리 학원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닌 걸로 아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믿고 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수업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교 맞춤으로 꼼꼼히 수업을 대비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남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학교 자료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언남고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유형이 비슷해야만 떼어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요. 진짜 유의미한 문제들만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바이벌 테스트나 여러 다른 자료에서 만족을 해서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해서 우리 수업을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역시나 믿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좋은 성장세로 함께 1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다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요일 6시에 이제 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서 찡찡거리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물어본 친구들한테 미리 말해줬어요. 왜 일요일 오후 6시가 되었냐? 원래는 언남고 2학년이 일요일 10시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일요일 10시 타임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요일 6시를 이제 시간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와서 9시 반까지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우리 9시 반에 차라리 뒷타임으로 남겨두면요. 이때는 클리닉 전쟁이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다음날 학교를 가겠다고 찡찡거리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친구들은 남아서 조금 더 공부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11시 안 자잖아요.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이러다 보면 12시, 1시 넘어서 자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학원에 와서 밀린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다음날 다른 학원 부담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제 눈앞에서 해결하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시간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택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3월 15일에 건강하게 우리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2학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속대로 시험 전 마지막 주에는요. 우리 무료 부강을 할 거예요. 예정한 대로 똑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평일 클리닉은 수요일을 열어놨습니다. 화면에는 4시부터 6시 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금 더 길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지점은 제가 평일 클리닉은 더 확장하면 확장하지 줄이진 않습니다. 이건 1년 내내 갈 계획이고요. 당연히 수업 전후 클리닉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그리고 수강 문의에 대해서는 다원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대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